여기 먼지가 많잖아. 제대로 안 닦아? 열심히 닦고 있네만. 할아버지 말이 짧네. 그리고 내가 계속 말하는데 그런 눈빛으로 나 쳐다보지 마. 기분 나쁘니까. 그럼 자네 나랑 같이 로비로 가서 이야기 좀 하겠나? 오늘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무역회사의 회장, 73세 한지호 할아버지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직원과 수십 층짜리 본사 건물을 가진 거대 기업의 수장이지만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원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집안도 나름 괜찮았고 어린 시절만 해도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지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 한순간에 집안이 기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면서 할아버지의 평온했던 삶은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독한 마음을 품고 어린 나이에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거친 세상에 뛰어들었지요. 낮에는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고 밤에는 시장에서 리어카를 끌며 장사를 했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갈 집조차 마땅치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잡았습니다. 누구보다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했기에 누구보다 높이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한지호 할아버지는 이제 회장이라는 자리에서 무역회사를 이끌고 있지만 그 시절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비록 고급 정장을 입고 값비싼 시계를 찬 지금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때의 소년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회장이라는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 직원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회사를 바라보는 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동딸이었지요. 세상이 등을 돌려도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단 한순간도 자신을 떠나지 않았던 유일한 가족. 오랜 세월 동안 할아버지는 딸을 품 안에서만 키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였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딸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사업의 기본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심부름부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를 방문할 때 동행하기도 하고 회의석 구석에서 조용히 아버지의 대화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점점 더 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지켜온 철학을 몸소 배웠지요.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 딸은 어느새 당당한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강한 카리스마가 숨겨져 있었고 단호한 결단력은 직원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더욱 성장시키면서도 아버지가 남긴 가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번화가에서 살짝 벗어난 조용한 저택에서 그는 아침이면 정원을 거닐고 오후에는 오래된 신문을 펼쳐보며 세상의 흐름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하루 이틀 밤을 새워가며 일해도 끄떡없던 강인한 체력이 이제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오를 만큼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요. 젊은 시절 누구보다 강한 의지와 체력을 자랑하던 자신이었지만 이제는 계단 몇 개를 오르는 것도 벅찰 때가 많았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만 한다면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지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다시 회사로 나가볼까? 물론 경영은 딸에게 맡긴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회사를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인생을 걸고 일궈낸 터전이었고 여전히 남다른 애정을 품고 있는 곳이었지요.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에 잠겨있던 어느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아니, 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는 건물 청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진 것이 없었고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해야 했던 시절이었지요. 그 당시 계단을 쓸고 닦으며 오르내리는 것이 얼마나 큰 운동이 되었던지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그만큼 몸도 단련되었고 마음도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그때처럼 해보는 거야.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몸도 움직이고 동시에 회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마치 평범한 직원처럼 평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곳을 돌아다니며 손수 정리하고 닦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오랜만에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지만 그저 방문자가 아닌 몸을 직접 움직이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 해가 막 떠오른 이른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단정한 차림을 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장이라는 신분도 나이도 내려놓고 그저 한 명의 직원처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회사 본사 건물의 내부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빛이 날 정도로 반들반들했고 유리창은 한 점의 얼룩 없이 투명하게 반짝였습니다. 로비 한편에 놓인 화초들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공기마저도 쾌적하고 상쾌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관리하고 계시는군. 할아버지는 천천히 로비를 걸으며 감탄했습니다. 청소는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렇게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을 보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이들의 노고가 절로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고 이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였기에 할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뿐이었지요. 그나마 오랫동안 함께해온 고위 임원들과 딸을 가까이에서 보자 하는 몇몇 사람들만이 할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할아버지는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몸에 잘 맞지 않는 청소복을 걸쳤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그렇게 그는 청소 직원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저 오늘부터 같이 청소하게 된 사람입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하지만 그 한마디에 청소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바쁘게 손을 움직이다가도 할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멈칫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청소를 하신다고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청소를 한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싱긋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이 정도 체력은 됩니다.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여 보니 근육이 금방이라도 뻣뻣해질 것처럼 아파왔지만 그것조차도 반가웠습니다. 젊은 시절 계단을 오르내리며 온몸으로 부딪혔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이내 할아버지는 묵묵히 밀대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노동에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팔과 다리는 금방 묵직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오히려
그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땀을 흘릴수록 몸이 깨어나는 듯 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뒤쪽에서 귀를 찌르는 듯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할아버지. 곧 회장님 오니까 빨리 들어가. 순간 한지호 할아버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 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게 반말을 던지는 태도에 마치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듯한 투에 할아버지는 자연스레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 청년은 안내데스크에 서 있던 직원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어깨를 으쓱이며 한쪽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이 갓된 듯한 젊은 남자, 김철수. 그는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곧 큰일 난다니까? 지금 회장님이 오신다니까 얼른 비켜. 할아버지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건 예상했지만 이토록 무례하게 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속으로 조용히 생각할 뿐이었지요. 그 청년 김철수는 다른 청소 직원들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들, 얼른 들어가요. 회장님 오기 전에 안 보이게 하라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청소 아주머니들은 마치 훈련이라도 된 듯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히 청소도구를 챙겨대기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늘 그래왔다는 듯이 할아버지는 그런 모습이 낯설고도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뒤따르며 조용히 대기 공간으로 들어서자 그곳은 생각보다 훨씬 비좁았습니다. 겨우 몇 명이 서 있을 정도의 공간이었고 의자는커녕 제대로 몸을 기댈 곳조차 없었습니다. 누울 생각은 꿈도 꿀 수 없는 곳이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좁은 공간 안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청년 왜 반말을 하는 겁니까?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그러자 한쪽에서 말없이 서 있던 청소 아주머니 한 분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냅두세요. 저 사람 신경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아버지가 묻자 아주머니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만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직원들한테는 점잖은 척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텐 아주 하대하고 무시하기 일쑤지요. 이 바닥이야 원래 힘든 곳이지만 취업할 데가 없으니 참고 버티는 거죠. 할아버지도 괜히 엮이지 마시고 최대한 저 사람 말에 따르세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주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환경을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니. 자신이 세운 회사였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이곳에서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회사를 지켜주는 이들의 처우에 대해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좁디좁은 대기 공간, 답답한 공기, 제대로 앉을 자리조차 없는 곳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할아버지는 지금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기 공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란 듯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을 보며 청소 아주머니들의 얼굴에 반가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27의 이지영, 안내데스크에서 김철수와 함께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어머, 다들 여기 계셨네요. 이지영은 익숙한 듯 웃으며 손에 든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각 구운 빵과 우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머니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더니 할아버지에게도
조심스레 빵과 우유를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고생 많으시잖아요. 이지영의 따뜻한 행동에 청소 아주머니들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와 나누는 대화는 무척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족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지요. 아이고, 이지영 씨, 또 이렇게 챙겨오면 어쩌나. 괜찮다니까. 그러게, 늘 사오지 말라고 해도 매번 챙겨와. 이지영은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하며 아주머니들에게 한 명씩 빵을 건네고는 미소를 머금은 채 다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회장님 올라가시면 그때는 나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많이 답답하시죠? 그녀는 정말 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이지영과 김철수 두 사람의 차이를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김철수는 당연하다는 듯 청소 직원들을 하대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청소 아주머니들을 동료로 대했고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기 전부터도 늘 이들을 챙겨왔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영 씨가 준 빵과 우유 덕분에 답답했던 대기 공간의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이 빵 참 맛있네. 그러게, 우유랑 같이 먹으니까 딱 좋아. 청소 아주머니들은 한층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할아버지도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빵과 우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배려, 그리고 사람을 향한 진심이 분위기를 바꿔놓은 것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공기가 흐르는 사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대기 공간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을 본 순간 모두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김철수였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자마자 얼굴을 찡그리더니 무심하고 건조한 태도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갔으니까 다 나와. 한마디 한마디에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시를 내리는 듯한, 귀찮다는 듯한 태도였지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계단 쪽 더 신경 써. 아까 보니까 먼지가 많던데. 이번에도 반말이었습니다. 마치 청소 직원들이 사람도 아닌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 내뱉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뒤돌아보지도 않고 등을 휙 돌려 떠나버렸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너무나 익숙한 일이라는 듯이 묵묵히 청소 도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조용히 걸레와 밀대를 손에 들었습니다. 아무런 대화도 없이 다시 각자의 자리로 배치되었습니다. 건물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청소 직원들의 모습. 그 와중에도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비상구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김철수가 먼지가 많다고 지적했던 곳이었지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밀대를 들어 바닥을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했던 일이라 그런지 오랜만임에도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던 중 위층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비상구 계단을 따라 누군가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밀대를 움직이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계단을 내려온 사람을 보고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철수. 그는 계단을 내려오면서도 건방진 태도를 유지한 채 한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피식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까 내가 회장님 온다고 얼른 들어가라고 했을 때 말이에요.
그가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밀대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온 말이 어이없었습니다. 그때 말이에요. 왜 그렇게 쳐다보셨어요? 아까 할아버지 눈빛 완전 기분 나쁘던데요? 그런 눈빛 다시는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김철수는 팔짱을 낀 채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훈계하듯이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까요. 그냥 할아버지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지만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저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을 뿐인데 그것조차 불편하다고 타박하는 김철수. 이제까지의 경험을 떠올려도 이런 종류의 무례함은 손에 꼽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밀대를 손에 쥔 채 천천히 허리를 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철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 눈빛으로 나 쳐다보지 말라 했지. 비상구 계단에 울려 퍼지는 고함 소리. 할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지만 김철수는 혼자 흥분한 채 날카롭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노인네가 어디 쓸모도 없으면서 안 그래도 행동이 느려 터져서 답답했는데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 김철수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거만한 태도를 보였고 눈에는 멸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겠군. 그동안은 단순한 무례라고 생각하고 흘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김철수의 태도는 도를 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쓸모없다고 단정짓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대하며 심지어 멋대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잘라버리는 행동. 할아버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지 말고 로비에서 이야기하자. 그러자 김철수는 비웃듯이 웃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로비로 가면 내가 당신 뭐라고 못할 줄 아나? 그는 한쪽으로 고개를 비틀며 비아냥대듯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기어이 할아버지의 소매를 거칠게 잡아채며 말했습니다. 좋아. 가자. 로비에서 이야기해보자고. 그리고는 마치 할아버지를 내쫓기라도 하듯 힘껏 끌고 로비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몸을 맡긴 채 그를 따라갔습니다. 자, 로비로 왔다. 어쩔 건데? 로비로 도착한 순간 김철수는 마치 승리를 확신한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내데스크 근처에는 몇몇 직원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로비 소파에는 방문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아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몇몇 임원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천천히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철수는 어이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전화는 왜 하시는 거예요? 혹시 나한테 겁이라도 주려고? 허참, 노망이라도 나신 건가?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나 지금 1층 로비에 있다. 시간 되면 내려오거라. 김철수는 여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비웃었습니다. 하, 대체 누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뭐, 자식이라도 불러서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요?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그 전화의 상대가 누구였는지를. 할아버지가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현재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현 회장, 즉 한지호 할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그 시각 회장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고 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오셨다고요?
지금 1층 로비에 계시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한 노후를 보내던 아버지가 갑자기 회사로 온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굳이 자신을 로비로 부르기까지 했다는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임원들, 나와 함께 내려갑니다. 그렇게 현 회장과 주요 임원들이 함께 1층 로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로비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김철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원래 운동 삼아 잠깐 나오려고 했네. 하지만 이제 보니 당신 때문에 회사에 계속 나와야겠군. 김철수는 그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다음 말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내일부터 이 회사에 나오지 말게. 김철수는 순간 흠칫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직원들이 이쪽을 힐끔거리며 관심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김철수는 순간적으로 폭발하듯 행동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강제로 회사 밖으로 내쫓으려는 듯이 소매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됐고, 얼른 나가세요. 여기서 진상 부리지 말고. 그 순간 그 사이로 누군가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지영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철수 앞에 서서 할아버지를 감싸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힘없는 할아버지를 그렇게 끌고 나가려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분노와 정의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황당하다는 듯이 이지영을 노려보았습니다. 뭐야, 너까지 왜 이래? 이건 너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이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소리쳤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이라고 이렇게 막대하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아무리 회사 직원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조용했던 로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주변에서 소란을 듣고 있던 청소 아주머니들도 하나둘씩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고 싶었지만 생계 때문인지 차마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를 향한 분노. 하지만 감히 저항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체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의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직원 한 명의 외침과 함께 현재 회사의 회장과 임원진들이 로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자 주변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철수와 이지영도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회장을 향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회장은 직원들의 인사를 빠르게 받으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김철수와 이지영 앞에서 멈추는 대신 그들을 지나쳐 한지호 할아버지에게 곧장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간 로비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기사 불러서 모시러 가면 되는데 직접 오시다니 왜 연락도 안 하시고 오셨어요? 그녀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며 할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때 고위직 임원들도 서둘러 뒤따라오며 한지호 할아버지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회장님? 그들의 태도는 극도로 공손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나타난 진짜 어른에게 예의를 다하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김철수였습니다.
그는 마치 온몸이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무시하고 반말하며 쫓아내려 했던 그 쓸모없는 노인이 현직 회장의 아버지, 이 회사의 창립자, 그리고 지금 모든 임원들이 허리를 숙이며 깍듯이 모시는 진짜 회장님? 김철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청소 아주머니들마저도 깜짝 놀라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지영 또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게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절망에 빠진 사람은 김철수였습니다. 그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지호 할아버지는 어느새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 그가 회장으로서 회사를 이끌던 시절 모든 임원들과 직원들이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느꼈던 바로 그 눈빛. 이제는 회사를 떠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던 그였지만 단 한순간에 다시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회사에 간섭해도 되겠느냐? 회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 저는 아직도 아버지에게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김철수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김철수는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몰라 배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손을 덜덜 떨며 허둥지둥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딸아이가 있습니다. 아들도 있고요. 아내는 지금 아파서 제가 혼자 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청소 직원을 무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제는 그저 용서를 구하는 초라한 모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이름표를 내놓게.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지호 할아버지와 김철수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김철수는 여전히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할아버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은 김철수는 결국 천천히 자신의 이름표를 떼어내어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의 이름표를 받아들고 깊은 숨을 내쉬며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매를 걷어붙인 뒤 바로 옆에 있던 밀대를 들어 김철수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당신을 해고하지는 않겠네. 당신도 처자식이 있으니까 말이야. 김철수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다음 말에 그 희망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안내 데스크에 있는 건 절대 안 되네. 김철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밀대를 잡게. 할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밀대를 건넸습니다. 오늘부터 청소 일을 시작하게. 제일 아래에서부터 말이야.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김철수는 멍하니 밀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무시하며 하대했던 그 청소 직원들의 자리. 그곳에서 이제 자신이 직접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김철수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청소 일이 하기 싫다면 지금 당장 저 회사 입구를 통해 나가게. 김철수는 본능적으로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그동안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처럼 당장 내일부터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 된다는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 아픈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당장 수입이 끊긴다면? 그 순간 김철수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밀대를 붙잡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지만 더 이상 자신이 큰 소리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지영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지영 씨, 당신 같은 사람이 회사에 꼭 필요하네. 이지영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며 두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당연한 일이 아닌데도 당신은 그것을 실천했어. 그런 사람이 더 높은 곳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그 말이 끝나자 할아버지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이지영 씨를 특진시키게. 더 이상 안내 데스크에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네. 본격적으로 위층으로 올라가 사무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해주게. 로비에 있던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특진? 지금 당장? 와, 역시 다르다. 이지영 씨가 승진하는 건 당연하지. 그동안 얼마나 바르게 행동했는데. 이지영은 여전히 놀란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가가 촉촉해지며 깊은 감동이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을 향해 강단 있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하시는 분들의 대기 공간을 5배로 늘려라. 딸은 눈을 깜빡이며 깜짝 놀랐습니다. 5배요? 그래.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난방과 냉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게.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청소 아주머니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대기 공간 안에 TV를 설치하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도구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게. 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청소 아주머니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감격에 겨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도 있었고 손을 꼭 잡으며 감사를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았던 그들만의 공간.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회사를 방문한 날부터 회사의 일부 문화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들은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 직원들도 그들을 이전보다 더 존중하기 시작했지요. 무엇보다도 회사 전체 분위기 자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청소 업무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청소 아주머니들을 부려먹으려 했고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애타게 호소했던 아픈 아내도 딸과 아들도 모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결국 회사에서도 더 이상 그를 감쌀 이유가 없었고 한순간에 백수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할아버지는 종종 회사를 찾아와 청소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즐겁게 일하곤 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회장이라는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청소 아주머니들과 함께 걸레를 들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회사를 더욱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아버지는 딸과 함께 회사 옥상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이 자리를 빛내는 것이지 자리가 사람을 빛내주는 것이 아니다. 딸은 그 말을 곰곰이 새기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남을 깔보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도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인재란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앞으로 그런 회장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힘들게 걸어왔던 길,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터전.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회사를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